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간다면 멀어진 일상이 우리 곁으로 조금씩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입니다. 나라면 그날 도청에 남을 수 있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날의 희생자들에게 응답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속보 먼저 가고 5.18 네.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40주년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15명. 그중에 이제 관심은 해외에서 온 사람들 빼고 네네네. 지역 감염자는 5명. 사흘째 10명 아래로 아래입니다. 예, 네. 지역사회 감염이 많이 떨어졌죠. 다시 잡히고 예, 있습니다. 오늘 시점으로는 이태원 클럽발 감염자 전체가 170명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클럽에 가서 감염된 사람은 89명. 오히려 이제 2차, 3차 그 이후 감염자가 81명. 그래서 이제 적은 수는 아니지만 일일 확진자로는 말씀하신 대로 10명 이내로 떨어져서 관리 네. 중이기 때문에 안정세, 통제 범위 내에 있다. 오늘 그렇게 중대본은 밝히고 우리가 있습니다. 5월 5일까지 연휴를 보내고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네, 터지면서 6일부터 나왔죠. 그게 6일부터 나왔으니까 2차 감염, 3차 감염이면 딱 지난 주말에 터져 나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막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잘 네, 된 잘 막고 있는 것이 거예요. 제주도에서 첫 번째 확진자 나왔을 때 네. 자기 신고를 하고 검사를 받았어요. 피부관리사라 걱정 많이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사흘 동안 접촉한 이 시술한 대상이 네. 144명. 그랬습니다. 야, 이게 2차 크게 터지는 거 아닌가? 근데 네. 이거 마스크 쓰고 시술했다고 하고요. 여기서는 다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4차 감염까지 나왔죠. 나왔어요. 네, 그 예. 그래픽을 좀 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소수가 문제예요. 오늘 68명이었는데 왜 70명 됐냐면 학원 강사, 무직이라고 속였죠. 이 택시 부부가 감염됐고 이 경우를 보시면 관악구 46번 확진자가 클럽에 다녀와서 노래방을 간 겁니다. 네. 근데 같은 노래방에 있다가 감염된 콜센터 직원이 네. 직장 동료를 감염시켰고 그 직장 동료의 10대 딸이 감염이 된 거예요. 4차까지 됐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구치소의 교도관 이 경우도 결혼식을 함께 갔다 온 지인이 클럽, 노래방 3차 감염에서 전파된 거기 때문에 4차 감염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네. 두 번의 사례가 그 4차 감염으로 나왔습니다. 재판도 멈추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네. 결국 출발은 클럽이었거든요. 클럽, 네. 노래방, 코인 노래방이 네. 지금 이 확산시킨 또 주범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늘 말씀드린 거지만 그걸 잡아내는 우리 방역 당국도 대단하죠. 네. 참 대단합니다, 진짜. 자, 우리 방역 당국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직장 동료를 통해서 직장 동료의 가족이 감염돼서 1명 정도가 더 4차 전파가 확인된 경우가 있어서 2명 정도가 4차 전파가 발생한 걸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천지 교회 같이 그렇게 아주 폭발적인 그런 대규모의 유행으로 번지지는 않았다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 오는 한 주 정도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입대하는 우리 장병들 전수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부터 입대 장병 모두 검사가 되는 것이고요. 8주간 거의 5만 명 가까운 그 입대 장병들에 앞으로 대한 8주간. 검사가 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군대 내에서 감염력을 줄일 수 있고 또 위험성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집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실시한다라고 하는 상황이고 특히 각 지역에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혹시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군대 내에서 이런 감염이 있을 때는 군 기능 자체 안보에 굉장히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 이렇게 네.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5만여 명을 2달 동안 전부 다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입대 장병들.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게 다 나와서 검사 몇 번 해서 음성 나왔는데 또 양성이 나와버리는 맞아요. 재양성자. 무려 그동안에 감염된 사람의 4.5%. 20명 중에 1명이 이런 그렇죠. 증상을 보여왔는데 오늘 중대본에서
재감염 가능성이 낮다. 분류를 다시 하겠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4월 14일 이후에는 이렇게 재양성자라고 한다면 확진자에 준하는 관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받았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양성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또 옮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조사와 역학조사 결과 네. 감염력이 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관리 수준을 조금 완화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보건당국의 설명인 것이고요. 네. 더군다나 지침까지 변경을 해서 직장이나 학교에 복귀하기 전에 반드시 음성 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침을 변경할 것이라고 하고요. 격리 해제 뒤에는 PCR 재검출로 이제 변경을 한다라는 것이고 네. 오늘 그러니까 19일 0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다행히 감염력에 대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요. 감염력이 굉장히 없거나 미약하거나 네. 지금 의학적으로 거의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볼 쉽게 수 말해 있기 때문에 다시 걸린 게 아니고 그냥 PCR 검사에서 검출만 되더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크게 지금까지. 우려되는 수준이 아니어서 관리 지침을 변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상황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사망자가 9만 명을 넘었다. 9만 명 넘었습니다. 네. 지금 9만 약 1,000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이게 지난주 15일에 네. 이 CDC, 미국의 질병예방통제국 국장이죠. 로버트 레드필드가 6월 1일에 10만 명을 넘을 것이다. 거의 지금 맞춰가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맞아가고. 네, 그러니까 이게 4월 7일에 10,000명 넘었고 12일에 닷새 후에 2만 명 넘었고 쭉 가다가 지금 지난 5월 10일에 8만 명을 넘었고 이제 9만 명을 넘었으니까 지금 이 6월 1일이면 1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